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예비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국어 모의고사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이제 모의고사는 내신에 안 들어가요. 내신에 안 들어가는데, 내신에 진짜 안 들어가요. 하나도. 근데 내신과 무슨 관련성이 있냐면, 여기에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중간 기말이 겹치면 요거를 시험 범위 안에 넣어요. 중간 기말. 아니, 수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애들이 시험을 보여. 시험을 본 다음에 이것만 넣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작년도, 재작년도 거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갖다 시험 범위다 이렇게 버리면 그냥 시험 범위가 돼버려요, 그게. 그러면 이 문제하고 해설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는 전부 다 한번 풀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 돼가지고 이걸 처음으로 풀고 공부를 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풀어놓고 틀린 거 해설을 체크를 해놓아야 그래야죠. 또 내신은 어디다 쓰냐면, 이 내신은 안 들어가는데 모의고사는 또 어디다 쓰냐면, 선생님들 컴퓨터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 정시의 변화표를 딱 이렇게 봐요. 애들이 이제 우상향이 좋아요 그러는데, 우상향도 평균에 이거랑 평균이 똑같아요. 이거랑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 이게 꼴찌 C등급, 이게 B등급, 이게 A등급처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뿐이에요. 평균이 최고라고. 평균이 이거보다 B보다 조금 높으면 A를 이긴다고. 이해됐어요? 평균을 냈는데 우상향이면 고3 때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또 하나는, 이 모의고사를 보면 고1 처음에 들어가서 배치고사라는 걸 봐요. 배치고사는 중3 거를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중3 거. 그럼 중3 거를 배치고사를 보는데, 이 3월 모의고사 자체가 도형이 많이 나오고 수학도 중학교 기초 실력 보는 거예요. 아예. 이 3월에 배치고사 플러스 3월 모의고사 입학할 때 보는 뭐라고요? 배치고사. 배치고사 총정리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애매해요. 이거 공부하기가. 근데 중3 중심으로 하는데, 그냥 배치고사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합쳐가지고 특수반을 결정해요. 고등학교마다 있는 특수반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청운반 이런 데 들어가면 자습을 따로 별도로 해요. 이거 이후로는 못 들어가요? 아니요, 바뀌어요. 특수반을 보면은, 특수반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위에 한 5명은 고정되어 있는데, 네. 경쟁이 심한 학교는 25명이 계속 바뀌어요. 등수도 바뀌고. 독한 학교는 등수별로 안 쳐요. 자리를. 이해됐어요? 네. 특수반에 들어가고, 또 요 배치고사 점수하고 중학교 점수를 합쳐서 입학할 때 장학금을 줘요. 하루에? 한두 명. 입학하자마자? 네, 한두 명. 대표로 나가서 신입생 대표로 선서하고 장학금 받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입시 지도할 때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지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본인의 전국 실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굉장히, 자, 내신이 어떤 애가 2등급이 나왔는데 모의고사비 5, 1등급 나와요. 내신이 3등급인데 5, 1등급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모의고사가. 학교가 엄청 센가 보네. 예, 이 모의고사는 전국 실력. 요 내신은 그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의 내 상대적 실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내신이 5등급인데 모의고사가 2등급이 높은 3등급이면 정시각이에요. 정시. 그럼 정시는 뭐냐? 모의고사는 이 정시 수능 시험의 연습이에요. 수능을 봐서 100%로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 내신 플러스 수능도 있고, 내신 플러스 수능 플러스 면접도 있어요. 학교마다. 굉장히 조합수가 많기 때문에 내신을 끝까지 포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5등급, 3등급인데 5등급, 2등급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시를 해야지. 근데 정시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학교는 공교육의 시스템상 내신만 해요. 그러니까 정시는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고고,
기말보고 수행평가를 보고 요 과정이 그 다음에 스펙도 쌓고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하다가 정시를 하는 게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하다가 정시할 시간도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게 어떻게 언제 정시할까 내신할까도 굉장히 입시 전략으로도 중요한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수능만을 위해서 국어 모의고사를 하냐? 안 그래요. 특성상. 왜 그러냐면 국어 과목에서 학교마다 자습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온 걸 자습서라고 해요. 이 교과서 출판사가 다르면 작품이 달라요. 문학 작품이. 문학 작품이 다르면 이론은 같지만 작품이 다르면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걸 적응을 자기가 완전히 이론서처럼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다음에는 작품이 다르면 점수가 확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습서를 사야 되고 평가 문제집을 사야 돼요. 자습서는 내용이 설명됐고 참고 자료가 많고 문제는 찔끔 있어요. 평가 문제집은 이 자습서 회사에서 나오는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선생님도 다 있어요. 이걸 다 푼다고 똑같이 나오냐? 아니, 전혀 안 똑같이 나와요. 근데 왜 푸느냐? 요 자습서 옆에 있는 추가 설명이 내신에 나오고 이 평가 문제집에 나온 문제 그 옆에 있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옆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기출문제 달라고 자꾸 그랬었는데 이 기출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바뀌면 학교 선생님도 순환을 하거든요. 확 달라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출문제 똑같은 걸 다시 또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과 기말 그 흐름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변해요. 그래서 참고만 될 뿐이지 이거는 참고만 될 뿐이지 이 학교 수준이 어떻다라는 참고만 될 뿐이지 엄청난 영향도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이거 말고 족보닷컴 같은데 나 아니면 네이버 기출비 같은 데에서 있는 문제를 갖다 풀면 그럼 이거랑 똑같이 나오냐? 안 그래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 국어를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했는지 평가를 하는 거 채점. 평가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 국어 범위에 있는 건 다 맞춰요. 내용 있는 건. 근데 여기에 있는 국어의 범위에 나오는 이 시가 나오면 이 시와 관련된 시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가 나오고 여기 시와 연관된 시조들이 나오든지 그러잖아요. 이걸 본 적이 없대요, 애들이. 그러면 이게 틀려 보여요. 그럼 이걸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학이라면 문학 18종. 문학 18종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해설서를 사서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왜 읽나? 이걸 왜 읽어? 이걸 읽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걸 확정짓기 위해서 국어 모의고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정시 공부법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린 게 있어요. 국어 정시 공부 동아샘 정시 공부법, 국어 정시 공부법. 지식인에 질문한 거 50개를 답변한 거예요. 다. 자,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해줘봤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제일 좋은 순서를 잡았을 때 뭐라고 보냐? 내가 볼 때는 모의고사 한 세트를 다 푸는 거야.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예비고 학생들이 제일 처음으로 겪는 게 뭐냐면 시간이 모자라요. 중3 한 학생이 너 말고 또 한 학생이 풀었는데 82점이래. 그래서 뭐 몰라 그랬더니 다 맞았대요.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까지는 못 풀어갖고 다 틀렸대요. 자, 그러니까 시간 단축하는 방법 유튜브에다 동아샘 해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거 많이 올렸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 문제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유형별로 풀이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유형별로 완전히 정해진 풀이법들이 딱 있어. 수의서도 있고. 근데 이게 본인한테 어색하면 살짝 변형해서 근본은 있지만 본인의 몸이 다르면 그 방법도 조금씩 달라야죠. 스타일도 다르면.
유형별 풀이법을 본인이 변형을 해서 완전히 본인만의 풀이법을 만들어야 시간이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근데 국어 모의고사를 한 권도 안 풀고 어떻게 유형도 알고 시간도 조절해보고 시간 부족하는지 알고 유형도 알고 그 다음에 이 국어라는 게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걸 풀 수 있게 문제를 내거든. 보고 뭘 가지고? 기본 이론을 가지고. 기본 이론을 가지고 풀게 하는데 네가 어떤 이론을 모르는지 몰라. 네가 어떤 걸 낯설어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이론을 처음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비 효과를 하든지 개념의 나비 효과 아니면 떠먹는 국어를 하든지 문법을 아니면 매가 개념 문학 비문학을 하든지 아니면 독해의 기술을 하든지 뭐 이렇게 다 해요. 이거 비문학 문법 그죠? 문학 개념 그 다음에 기초 개념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걸 다 해요. 이렇게 하려면 기초적으로 6, 7권을 봐야 돼. 이론서만. 그러니까 근데 이 이론서를 먼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모의고사 한 세트를 다 풀어서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유형은 내가 어떤 걸 많이 푸는지 해설을 봤는데 내가 뭘 이해 못하는지 그래서 해설을 보고 어떤 애가 피동 사동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리된 이론서를 줍니다. 피동 사동서. 수사법을 모르겠대요. 그럼 수사법 이론 줍니다. 이렇게 풀다가 보니까 고전문학을 모르겠대요. 그럼 고전문학 문법을 줍니다. 다 개별적으로 정리된 이론들을 줘요. 틀린 거에 대해서. 이걸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걸 빠르게 읽어보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상으로. 이해되세요? 이 7권을 차라락 하려면 4달, 5달을 되는데 지금 고1이 이걸 4살, 5달을 하느니 심지어는 요거를 40강을 봐요. 개념을. 기본 개념을. 그럼 유튜브 들으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 아니 동영상 인강으로 구입해갖고 들면. 그러면 이거 40강, 이거 30강, 이거 40강, 뭐 여기 이거 40강, 뭐 이렇게 하면 다 못 들어요. 1년대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한 개를 보고 시간관리법, 유형 접근법, 해설에서 모르는 이론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안 배운 국어 문제, 지문, 주거 제시문 또 풀어낼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어떻게 늘리는지 이거를 점검한 다음에 제가 이 기본 개념은 프린트로 주고 저번에 줬죠? 나비효과? 개념의 나비효과 10장 모르는 거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떠먹는 국어는 사라 그러면 떠먹는 국어는 사가지고 문법 한번 읽고 뭐라고요? 떠먹는 국어 문법 사고 근데 이 메가는 그냥 읽어보고 메가요? 네 저기 있어요. 좀 이따 알려줄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독해 기술이나 이런 건 그냥 읽어보면서 요거는 내가 더 자세히 가르쳐주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상에서 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준 거 있죠. 영상 필수 영상 평가의 의도는 뭔가 속도가 늦을 때는 어떻게 빨리 푸는가 어떻게 모의고사를 20가지로 분류해서 자세하게 보는가 이해되세요? 내가 등급이 정체되면 왜 정체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기본 이론이 세팅된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 이거 보세요. 시물 이게 시물입니다. 시물 고1 국어 응? 내 광고 하나? 이 회사에서 나한테 못 주나? 시물 국어 보면 하나씩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빠른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빠른 정답. 그럼 빠른 정답 보시면 빠른 정답 왜 사용하시냐면 채점. 한번 채점을 하고 맞은 것만 동그라미 칩니다. 틀린 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고 이 뒤는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푸시고 어려운 걸 남겨놓더라도 끝까지 풀고 그래도 못 푼 거 빠른 정답으로 풀면 되죠. 두 번째 푸셔야 돼요. 두 번째 맞으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두 개를. 세 번째 푸시면 동그라미 3번. 3개를.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왜? 동그라미 칠수록 중요해요.
왜 뭐 X를 치고 그래요. 아들이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세모 치고 뭘 세모를 쳐. 난 동그라미만. 이거 좋아요. 빠른 정답은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 등급이 나오죠. 등급.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등급. 두 번째는 빠른 정답으로 체크하고 등급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급 맞으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너도 그렇고 저기 있는 저 학생도 그렇고 국어는 다 잘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시간을 주잖아요. 2시간 반을. 다 맞아요. 하나 틀리든지. 실수로 틀렸대요. 그래서 이거 아차할게요. 이거 몰라서 틀렸대요. 무한대로 시간 주면 다 맞아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지키고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차라리 남는 게 낫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세 번째 보면 이 문학 연편은 답을 쓰세요. 답을 쓰고 쭈르륵 여러 번 읽으시면 될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 뭐가 좋냐? 흐름 자체가 있으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의 주제를 찾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빠르게. 근데 엄청 자세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표 자체도 다음에 한번 수업해주고 싶은데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근데 연표는 흐름 자체니까 문학 연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연표를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냥 하는 것보다 노트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쭉 읽어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액기 쓰기 때문에 노트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 문제풀이를 하는데 굉장히 힌트가 많이 되니까. 다음에 보시면 자, 1회부터 몇 회까지 있어요? 12회. 이거를 푸실 때 적어도 주 1회.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하겠다. 그럼 주 2회를 푸셔야 돼요. 3, 4일에 한 번만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제에서 딱 풀고 그러면 80분 풀죠? 80분 푼 다음에 공부하는 거는 80분에다가 플러스 40분, 50분 해서 한번 2시간이면 딱 끝나죠? 이거 끝나고 여기에서 이 틀린 거, 이거는 해설 보고 공부한 거거든요. 이 문제 자체를. 그 다음에 하루는 문제 딱 풀고 해설 공부하고, 두 번째는 맞은 거나 이런 거 하면서 해설 정독해서 해설을 요점 정리해보고, 세 번째는 이 해설과 관련된 이론이나 아니면 모르는 걸 질문하면서 프린트를 받아서 공부하고, 이게 한 세트예요.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풀어가면서 한 회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한 회를 다 푸는 것만으로도 한 회를 다 푸는 거, 그죠? 한 회를 다 풀고 이거 뭐라고요? 틀린 걸 해설만 봐. 근데 요걸 반복돼갖고 이렇게 틀린 걸 또 풀 수도 있죠. 그럼 모아서 푸는 게 낫겠죠. 이건 한 3회씩. 이렇게 세 번째 푸는 거는 한 6회씩. 6회 틀린 거 전부 다. 3차 틀린 거. 이해되세요? 그렇게 풀어서 하는데 문제는 맞은 것도 다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냐? 4번, 5번. 자, 이게 무슨 문제죠? 화작문 문제예요. 화작문 문제. 근데 발표, 화법이에요. 발표 문제예요. 그냥. 발표 여기 나오면 청중의 경험 확립. 그죠? 이거는 청중의 이해. 관련된 개념 설명은 이해구나.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질문은 반응을 이끄는구나. 그러니까 딱딱딱 매치가 되죠? 그러면 이거 말고 고3 때까지 전부 다 발표하면 이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이 이론 엑기스 있잖아요. 거기에. 그 문제에 나오는데 제시문의 내용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이론 엑기스들을 이렇게 정리한 게 우리나라 책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전 전용으로 정리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법 이론은 있고 이런 거 많이 나와 그러지. 그러면 이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자, 여기 센 공식이 있어요. 센에서 처음에 1단계로 개념원리 공식. 그 다음에 유형 문제, 유형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있잖아요. 자, 국어는 이렇게 공식만 알려주는데, 이 유형별로 쭈루룩 분류해갖고, 이 발표에 대한 관련된 나오는 단어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이런 게 없다고, 책이. 어? 네가 만들어 팔면 되는데. 이해되세요? 네. 어떤 하면 쉽게 그냥 맞춰버리니까. 뭐 정리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 어떤 유형의 문제는, 발표는, 토론은 이런 게 나와. 제가 이제 문제 하나 풀어주면서 그거를 알려줄 겁니다. 이런 게 이론이다. 이걸 알면 뭐가 좋아요? 재시는 계속, 이 내용이 계속 바뀌어도, 이 내는 방식은 다 똑같아갖고, 순식간에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라는 것은, 이게 화법이다, 비문학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바탕이론이 뭐냐고, 뭐에 대한 출제냐고, 이건 토론에 대한 출제, 이건 감상에 대한 출제, 이건 인물의 갈등에 대한 출제, 이건 배경에 대한 출제, 이런 거. 이해되세요? 네. 그게 몇 개 안 돼요. 나중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럼 속도를 줄여요. 어떻게 풀을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의 갈래를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잡지를 못해요. 이 이론을 전부 다 기초 이론을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뭐야. 이렇게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당연히 국어는 1대1 숨은 글자 찾기, 숨은 글자 빨리 찾기 게임이에요. 뭐라고요? 1대1 대응이 반드시 돼요. 안 되면 소송 걸려요. 국어라.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소송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1대1 숨은 글자 빨리 찾기 테스트예요. 국어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함정이 뭐예요? 숨은 글자는 찾으면 되는데 빨리 찾기예요. 빨리 찾기.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충분한 애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은 애들이 있어요. 빨리 찾기를 못해나. 빨리 찾기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보면서도 빨리 찾는 거면 내가 봐야 될 것, 안 봐야 될 것, 이 문제 푸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이게 뭐라고요? 시스템, 틀, 그 유형. 이해되세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이게 누적될수록 잘 푼다고. 자, 그럼 6번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풀면, 내가 3번을 찍었어. 그러면 이제 틀린 거 찍었죠? 이걸 고른 이유를 써야 돼요. 3번을 고른 이유. 그 다음에 이 고른 이유를 틀렸잖아요. 다음에 안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방식을 써요. 그러면 동아쌤이 요 고른 이유를 고쳐줘요. 안 고르게. 네 방식이 맞나 안 맞나 평가를 해주면서 고쳐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고를 수 있어 하고 알려줘요. 이해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풀었는데 맞췄어. 세 번째 풀었는데 맞췄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5번이 답이야. 그럼 5번을 쓰면 이 답의 이유를 알겠으면, 이게 답의 이유를 알겠으면 T하고 이 답의 핵심 개념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어로 써요. 또 오답 정리하라니까 막 뭐 뒤에 있는 해설 문장 다 써놓고, 그거는 글자 베끼기야. 그럼 안 되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키워드만 이렇게 뚜루룩 써주면, 요 해설에 안 나오는, 해설과 상관없는 더 추가 설명은 요 단어를 이용해서 제가 해줘요. 근데 모르겠어, 이거를. 그럼 뭐라고 써요? F. 그래서 뭘 모르겠는지를 써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수요 공급 곡선을 모르겠어요. 경제니까. 여기 배경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쓰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근데 너 정도 실력이면 이게 몇 개 되냐면 한 번 풀면 한 5개 정도 나오고, 2번 풀면 그 다음 해설 읽어보면 알겠다고 2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5개 됐을 때 해설, 여기도 문제는 이렇게 해놨죠. 해설에도 체크를 해야 돼요. 요점 정리를. 뭐라고요? 해설에 네가 다음에 꼭 봐야 될 것, 네가 새롭게 알게 되거나 네가 몰랐거나
알고 싶은 거는 해설에다 체크를 해야 된다. 밑줄 치고. 그런 다음에 8번. 그래서 요 문제에도 표시하고 해설에도 표시하는 요 문제를 한 줄로, 한 줄이나 두세 줄로 정리를 해야 돼. 뭐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틀렸고, 이렇게 풀면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올 때.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요? 따로 국어 노트에다가 압축 요약 노트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걸 적어 놓으면 다음에 이걸 다시 안 풀어도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상황이 이걸 여러 번 읽어보면 네 약점이 계속 개선이 되고, 세 번째, 이렇게 되면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도 바로 보글이 돼요. 생각이. 이해되세요? 그럼 요 두세 줄로 쓸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2개밖에 안 돼요. 한 해 풀면. 너 수준에서는. 이해됐어요? 어? 자, 9번.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나중에 최종으로 가면, 그 문제를 딱 보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접근해갖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찾을 때는 이렇게 풀고, 나는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적중률이 몇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중률이 95% 이상 되고, 요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 이런 것만 안 나오면 더 빨리 읽고, 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제당 문제를 딱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 나의 풀이법,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이론들, 이런 건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비고일들이 국어 모의고사를 보는 건 내신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뭐 국어 모의고사도 도움 되니까 국어 자기가 진학할 만한 학교에 자습서 사서 쭈르륵 읽고 모르는 내용들을 형광펜만 쭈르륵 쳐주면 이거 다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설명 듣고 싶은 거 그렇게 써놓은 다음에 문제 다 풀어버리고 나중에 계약해서 요게 걸릴지 이 책이 걸릴지 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요거만 하는 건이 아니라 이걸 질문하면 여기에서 수사법을 질문하면 수사법 이론 정시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사 프린트를 주잖아요.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모르는 걸 중심으로 집중해서 보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만 질문했으니까 공부할 만하잖아요. 네? 아는 거 계속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채워줄 테니까 요 별도로 이 자습서 비상이라든가 비상을 사든지 많이 쓰는 거 천재를 사든지 해서 고1 국어를 사가지고 또 바꿀 수도 있는데 한번 공부하면 이렇게 메커니즘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문학이나 뭐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고1 국어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랑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사도 괜찮다는 거. 이해됐나요? 자, 그런 상황으로 이 내신을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러면 이걸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걸 다 공부하면 어디까지 맞는다고요? 내신, 자습서, 평가문제지, 기출문제 하고 다 공부를 하면 이만큼에서 85점까지 맞아요. 근데 이 15점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본적인 문제 푸는 능력, 문제 푸는 테크닉, 실수하지 않는 능력, 모르는 제시문이 나왔을 때 그걸 활용하는 능력, 이런 기본 능력이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냥 공부해서 3등급 맞으려면 안 해도 돼요. 안 권해요, 3등급 애들은. 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막 짜증난대요. 막 계속 무슨 말이냐고 그러고. 근데 1등급 맞고 거의 만점까지 수렴하는 애들은 이거 풀어야 돼요. 또, 자, 국어는 고3 거로 공부하나, 고1 거로 공부하나, 고2 거로 공부하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고1과 고3의 차이는, 이 문제 유형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이게 단어 수가 조금 높아요. 단어 수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비문학이 좀 쉽게 나와요. 근데 이 고3 거는, 얘네가 물리도 배웠지, 화학도 배웠지, 지구과학도 배웠지, 경제도 배웠지,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내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없으면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것들이 나와요. 단
다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게 과학은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그냥 국어일 뿐이기 때문에 풀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있는 애들은 바로 고3 걸로 그냥 풀으라고 그래요. 저는. 근데 이 100점을 맞아야 된다. 국어를, 내신을. 이런 애는 고1 거를 먼저 하라고요. 하나를. 이 369를 한 다음에 369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3 거로 가요. 아니면 고1 거, 고2 거, 369 이거 한 거, 고2 거 또 끝나고 고3 거로 가면 돼요. 수능 기출로. 이해됐나요? 응? 자, 그 다음에 이거 국어 공부하면서 뭘 제일 중심을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다르다. 얘야. 어?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다르다. 응? 무슨 얘기냐면 시험 공부는 시험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보아야 될 게 있는 거고 공부는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고 뭐 해서 하는 것도 있어. 파고들고 그치?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파고들 게 있어. 답답하니까. 근데 어떤 거는 외우기만 하면 시험 점수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는 이 수능 시험이 정시 한번 보면 알던 모르던 건 담당하면 끝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국어 모의고사를 보는데 비문학을 봤더니 거기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 아니, 설명을 해줬어 얘가. 내가 아는 한도는. 그래서 뭐 동영상도 같이 보고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렇다고 국어 점수가 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끝까지 설명을 달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도와줄게. 그렇지만 해야 될 건 시험 공부야. 잊지 말라고. 도와쌤입니다.